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는 공포보다 아들이 아니라는 진실이 더 깊은 칼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엮어주려면 한 번 더 둘만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하는데. 황기찬. 그는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가장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큐피드 그만하죠. 내가 제인 씨 좋아해서요. 그토록 사랑해왔던 아이 매 순간을 함께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전부라고 믿었던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어둠은 빛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의 한 면이다. 김도희 대리님 글씨체인데? 단 하나의 진실이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태 속고도 몰랐어. 강재인, 안 오면 잊지 마. 위암 말기라는 진단 앞에서도 담담했던 그였지만 이 진실 앞에선 견디지 못했습니다. 역시 너는 쓰레기였어. 곧 쓰레기통에 처박을 테니까 기다려. 빙고. 그의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쳤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막혔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거지? 그간 쌓아온 모든 것들, 황 회장이라는 지휘부, 명예, 가정,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침묵과 바람에 흩날리는 회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만과 탐욕 속에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었고 누군가의 진짜 가족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지호에게 남긴 그림 한 장, 아빠 아프지 마세요 라고 적힌 아이의 손글씨는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고 혈연이 아니어도 아빠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욱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내놓기로. 황기찬은 비자금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십 개의 계좌와 차명 통장, 부동산, 고위층 인사와의 거래 내역까지. 그것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살아온 인생의 치부였고 그가 부정으로 일군 제국의 실체였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말없이 봉투를 건넵니다. 이걸 법무법인 정에 보내주세요. 절차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손수 편지를 씁니다. 수신인은 강재인.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그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가 받은 첫 진심 그리고 마지막 용서. 그는 이제야 조금 사람다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늦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게 된 기찬. 그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합니다. 전 재산은 지호 앞으로 단 혈연 여부와 무관하게 아들의 이름으로 남깁니다. 또한 자신이 숨겨온 진실들, 김도희 사건, 강세리의 블랙박스 조작 지식, 해설인 사건 당시의 이면 거래까지 모두를 담은 USB를 경찰에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에게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식사 좀 하실래요? 기찬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 햇살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 햇살, 참 따뜻하네. 이렇게 좋은 날을 그동안 뭐 하느라 놓쳤을까? 그는 지호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한 번만. 지호는 멀찍이 병실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빠 아프지 마요. 내가 약사가 되면 약 만들어줄게. 기찬은 그 순간 다시 한번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 아이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세리는 끝내 제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냅니다. 고요한 밤 집안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세리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검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내가 보낸 소포 잘 받았지? 그건 경고였어. 너도 나처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야 하잖아. 그 말에는 자신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세리는 끝까지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제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세리를 바라보다가 한마디만 던지죠. 내가 무서워해야 할 건 나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말에 세리는 순간 굳어버립니다. 마치 심장을 정통으로 가격당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은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블랙박스 원본을 던지듯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그래, 이게 그렇게 중요했니? 내가 뭘 찾든 상관없어. 어차피 지호는 내 아들이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하지만 제인은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가 뭘 던지든 이미 나는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널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세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제인의 차분함은 오히려 그녀를 압도했고 순간의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웁니다. 그녀는 제인이 말하는 다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더욱 불안에 휩싸이죠. 이내 세리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속삭입니다. 나만 이럴 순 없잖아. 너도 너희 가족도 다 똑같잖아. 제인은 그 말에 조금의 연민도 없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 가족도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적어도 사람은 되려고 애썼지. 너처럼 사람 탈을 쓴 괴물은 아니었어. 그 순간 세리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듯한 마지막 자존심마저 사라지는 표정.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제인은 등을 돌리고 조용히 문을 나섭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지 않은 듯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제인이라는 인물이 세리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신의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DH홀딩스 이사회는 긴장과 팽팽한 공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 황기찬의 건강 이상설과 최근의 도덕성 논란을 접하고 있었고 여론 또한 그를 지지하기보단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미라는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녀는 회의 자료로 수십 장의 문서를 준비해왔고 프로젝트 실패 사례, 회장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손실, 내부 갈등으로 인한 인재 유출 등 오너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짚어냅니다. 특히 최근 밝혀진 블랙박스 조작 및 비자금 논란은 회의실 안을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황 회장의 등장이 늦어지자 불안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기찬 회장이 오늘 참석 못한다는 말도 있던데 라고 작게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이건 해임 절차를 위한 수순 아니겠느냐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상대로 황기찬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태호가 조용히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이사회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황 회장님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더는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태호의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멤버들은 봉투 안에 문서를 돌려보기 시작했고 황기찬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사임서와 간략한 진단서 그리고 DH홀딩스에 남긴 마지막 인사말이 담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와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에서 사퇴합니다. 제 부족함을 뒤늦게라도 마주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문서 한 장에 모든 것이 갈렸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설득도 필요 없었죠. 이사회는 곧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갔고 반대표를 던진 이는 극소수였습니다. 결국 과반수가 찬성하며 황기찬의 회장직은 공식적으로 해임됩니다. 이태호는 다시 한번 이사회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저는 황 회장님의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오늘부로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겠지만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황 씨 일가의 그림자가 DH홀딩스에서 거치기 시작했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 해임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젠 진짜 싸움, 법적 심판과 가족 간의 갈등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강승우는 누나를 위해 또다시 큰 그림을 그립니다. 누나, 난 이제 좀 알겠어. 이태호 형이랑 같이 있는 내 모습이 제일 자연스러워 보여. 그는 정우성과의 혼인신고 계획을 언급하며 가족을 하나로 묶으려 노력합니다. 강미란도 드디어 결심하죠. 정윤이가 뭐라 하든 난 당신과 가정을 꾸릴 거야. 김도윤은 조용히 사무실을 정리한 뒤 천천히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이 담겨 있었죠. 그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응시하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떠납니다.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 오래전 추억이 담긴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햇살이 창가를 스치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리는 공간. 그는 손에 커피를 든 채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재인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한층 차분해진 표정으로 도윤에게 다가가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이제 나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어. 그때 내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눌러온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련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했죠. 제인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떨굽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기다린다고 했던 말 나 아직 기억해. 그 말 덕분에 힘든 시간도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그들은 그날 있었던 일들, 어렸을 적 추억, 지금의 고민까지 하나씩 나누며 오래전의 친밀감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끝을 스치듯 잡아보려다 멈춥니다. 그 미묘한 동작에 제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집니다. 그 순간 이태호의 전화가 울립니다. 날카로운 벨소리에 두 사람 모두 놀란 듯 시선을 돌립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 이태호. 제인은 핸드폰을 쳐다보며 순간적으로 망설입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씁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받아. 내가 받아야 할 전화라면 받아야지. 그 말에 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받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도윤은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자신에게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죠. 하지만 그는 그 또한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바다를 응시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급박합니다. 제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죠.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호가 없어졌대. 순간 도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두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카페를 나섭니다. 한적했던 공간은 그들의 긴박한 발걸음만을 남긴 채 다시 정적에 잠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의 재회가 아닌 감정과 현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제인 씨, 지호가 사라졌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두 사람은 달려나갑니다. 세리가 지호를 데리고 도망친 것이죠. 황기찬은 병원 침대 위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을 감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이었기에. 그날 밤, 세리는 어두운 모텔방에 지호와 함께 있습니다.
지호는 겁에 질려 울고 있고 세리는 정신이 점점 무너져갑니다. 지호야, 엄마랑 둘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아무도 우릴 못 뺏어가. 알겠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강재인, 이태호, 도윤까지 함께였습니다.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고 지호는 울음을 멈추고 제인의 품에 안깁니다. 황기찬은 마지막 유서를 남깁니다. 나는 평생을 후회와 잘못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엔 진심을 마주할 수 있었다. 지호야, 너는 누구보다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야. 이제 나의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그는 제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고마웠어. 날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줘서.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글을 보내줍니다. 한편 김도희가 남긴 메모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블랙박스를 편집하라고 지시한 건 강세리였다. 이 메모는 경찰에 전달되고 세리는 곧바로 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이제 여왕의 집 끝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